네, 이번 시간부터는 부위해부학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설명하는 부위해부학입니다. 어떤 부위에 따라서 나오느냐 설명합니다. 자, 먼저 이 부위액에 대한 머리와 목뼈 부위의 뼈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활자화시켜서 본다는 건 또 다른 의미를 두니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머리뼈, 그러니까 스컬, 두개골이죠, 두개골. 스컬은 뇌 두개골을 이루는 8개 얼굴, 그러니까 8개, 이루는 8개. 그 다음에 얼굴을 이루는 뼈는 14개. 두개골은 머리뼈는 8개, 얼굴은 14개, 가운데의 작은 뼈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이 날 힘들게 한다는 말은 불평을 들어보거나 스스로 투덜거린 적이 있는가? 굴은 일부 머리뼈 안에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마굴, 위턱굴, 나비굴, 벌집굴 등의 내상의 굴은 코로 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고곁굴이라고도 부릅니다. 공기로 채워진 굴이 있어야 머리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 모기 머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부력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굴의 속병을 이루는 점막의 염증, 부어오름, 통증이 발생하면 굴 때문에 괴로워질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마굴에 생기는 이마굴염은 일반 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뼈의 윗부분을 툭 튀어나온 모양으로 만든 2개의 마루뼈가 몇 개의 뼈와 부동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봉합이라고 합니다. 봉합. 봉합의 종류에는 시옷봉합, 또 관저뼈와 나비뼈 일부뼈 비늘봉합, 이마뼈와 관상봉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봉합에 대해서는 책을 정리하면 다 나오니 그냥 봉합에 대한 것들을 보시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머리뼈의 명칭과 개수와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뼈를 굳이 하나씩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머리뼈가 또는 얼굴뼈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본 뼈입니다. 네. 이 뼈는 저는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렸을 때 봤던 마루치 아라치라는 만화 영화에서 그 바다 위에 해골 모양으로 됐던 섬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오랫동안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서 보십시오. 저 봉합, 비늘봉합, 또 마루뼈라고 하는 두정골, 인상봉합, 그 다음에 시옷봉합을 람다상봉합이라 람다라고도 얘기하면 람다, 시옷봉합을요. 그다음 후두골, 외이도, 악관절, 관절, 융기, 측두골 보이죠? 유양돌기, 여기 유양돌기, 흉쇄돌 묻는 측두골, 경상돌기, 저평골, 익상돌기, 저 오른쪽 위쪽으로 관상봉합, 전두골, 저평골 보이죠? 나비무의 저평골, 사골, 누골, 비골, 관골, 상악골, 하악골 이렇게 뼈를 하나씩 이름을 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그 모양들은 주로 이제 우리 CST 할 때 또는 두개골 가지고 인체를 얘기하는 AK 이런 경우 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비골 보이고 정면으로 사골, 저평골, 누골, 관골, 상악골, 하악골, 그 다음에 그 구멍, 이공이 보이죠? 하악골 이공, 서골, 하비갑계, 사골 수직판, 사골 중비갑계, 측두골, 두정골, 전두골까지 보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자, 봉합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봉합.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지 AK나 다른 수업이 또 여러분들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악골과 설골 이외에 머리뼈는 뼈와 뼈가 서로 맞물려 밀착하는 결합 양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동성은 없습니다. 봉합의 예는 좌우 두정골 사이에 시상봉합, 그 다음에 전두골과 마리뼈 사이에 관상봉합, 마리뼈와 뒤통수뼈 후두골 사이에 람다봉합이 있습니다. 시옷봉합을 람다봉합이라 합니다.
머리에 있는 유일한 관절은 악관절입니다. 악관절은 U자형을 하고 있는 아래턱뼈의 양끝과 봉합에 의해서 일체화된 뇌 머리뼈 좌우 관자뼈, 그러니까 측도골과 연결돼서 이루어집니다. 아래 턱뼈의 운동은 좌우 턱관절을 잇는 선을 축으로 하는 접번 운동과 접혔다 펴진 운동과 그러니까 관절두가 관절과 속을 앞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운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불뼈는 다른 뼈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된 뼈로 인대와 근육에 의해 다른 뼈와 이어져 있습니다. 뇌 머리뼈 중에서 돔 모양의 뚜껑을 만들어서 뇌를 보호하는 뼈들을 머리 덮개뼈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에는 각기 다른 뼈였지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붙어서 못 움직임 관절이 되는 거죠. 그것을 머리뼈의 봉합이라고 하고 봉합선의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관상봉합, 시상봉합, 시옷봉합, 비늘봉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상봉합은 이마뼈와 마루뼈가 붙은 봉합으로 봉합선이 관상면과 평행하다. 시상봉합은 좌우 마루뼈가 서로 붙어있는 봉합이다. 봉합선이 시상면과 평행하다. 시옷봉합, 뒤통수뼈와 좌우 머리뼈가 봉합된 것이다. 봉합선이 한글과 시옷, 그리스 문자의 람다와 비슷하다. 비늘봉합, 마루뼈와 관자뼈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관자, 마루봉합이라고 한다. 관자뼈 무에 마루뼈를 약간 겹쳐놓고 실로 꿰맨 것 같이 비슷한 모양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늘봉합입니다. 비늘봉합. 네. 자, 다시 이제 숫구멍부터 봅니다. 참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숫구멍부터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숫구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기의 머리뼈는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렁물렁한 부분은 숫구멍이라고 하면서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뼈 대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입니다. 숫구멍이 약간의 압력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뼈가 부서질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산도를 나올 때요. 숫구멍은 분만하기 전에 아기의 머리 위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숫구멍에 있는 부드러운 막 때문에 머리뼈의 경계선을 따라서 둥그렇게 추가로 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갓난아기의 머리뼈가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숫구멍은 아기가 2살이 되기 전에 융합돼서 결국에는 봉합이라는 부동관절로 형성하게 됩니다. 뼈 대기가 덜 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머리 덮개 뼈의 일부분이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숫구멍이라고 한다. 숫구멍이 있기 때문에 아기의 큰 머리가 좁은 엄마의 질을 통과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유아기의 두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태어날 때에는 완전하게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숫구멍의 수가 굉장히 많지만 6개의 숫구멍만 비교적 오래 몇 개월 정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숫구멍, 대천문, 두정골, 또 람다봉합, 후천문, 후두골 쭉 보여주고요. 이 모양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숫구멍을 봅니다. 뒷가쪽 숫구멍. 머리 목뼈 부위의 관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턱관절 얘기합니다. 턱관절, 악관절, 템포럼 만디블러 조인트. 그래서 관자뼈와 아랫뼈 사이에 있고 관절머리는 아랫뼈 턱에는 머리이고 관절 오목은 관자뼈의 턱관절 오목입니다. 이 관절에서는 관절 주머니가 느슨할 뿐만 아니라 관절 공간의 가운데에 관절 원반이 있기 때문에 관절 머리는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첩 관절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아래로 하는 개표 운동, 닿는 운동. 이것은 닫고 여는 운동인데 거의 경첩 관절 운동이에요. 경첩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이 경우는 턱뼈 머리와 관절 원반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자가 관절 머리 속에 작용하고 후자가 관절 오목으로서 작동하는 거죠.
또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전후 운동. 이 운동은 턱관절 오목과 관절 원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수평 운동이 아닌 걸 주의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전후 운동. 이때 아래표 턱뼈는 다른 쪽의 관절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돌아가는 한쪽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적당히 조절돼서 저작, 이게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했듯이 좌우로도 긁어주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저작작용이 악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가 위아래를 외에도 돌리고 비벼주곤 맷돌과 같은 작용들도 한다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리 뒤통수 관절, 얘는 뒤통수뼈 관절 융기와 고리뼈의 윗관절 오목이 이루어진 융기관절로서 약간의 전후 운동이 가능하다. 이들은 고리뼈의 앞 뒷꼬리와 뒤통수뼈 큰 구멍의 앞뒤 가장자리 사이를 연결하는 앞뒤꼬리 뒤통수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고리 뒤통수 관절은 굽히기와 펴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통수뼈 관절 융기와 그에 대응하는 고리뼈 위쪽 관절면이 흔들 의자와 비슷한 모양으로서 이러한 운동에 적합하다. 펼 때 뒤통수뼈 관절 융기는 뒤로 돌아갑니다. 관절 운동을 할 때 구르기와 미끄러지기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씩 넘어갑니다. 근데 복잡한 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고, 조금 우리가 수기상 필요할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는 좀 많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목과 연관되는 부분들이니까. 고리 중쇄관절은 첫 번째 뼈인 고리뼈, 아틀라스, 환추, 두 번째인 중쇄뼈, 아식스, 축추, 경추 2번입니다. 이루는 대표적인 중쇄관절, 상경추관절, 머리의 회전 운동에 관여한다. 이 관절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관절, 즉 고리뼈의 앞꼬리와 중쇄뼈의 치아 돌기가 댄스라고 하는 것이 이루는 한 개의 정중고리 중쇄관절과 고리뼈의 아래 관절과 중쇄뼈의 윗관절 동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두 개의 가축고리 중쇄관절로 구성됩니다. 고리 중쇄관절은 서로 수평하면서도 돌리기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 밖에 10도 펴기와 5도 굽히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는요, 물렁뼈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환추 보이죠? 아틀라스 밑에 환추가 보이고 밑에 아식스가 보이죠? 요 아틀라스와 아식스가 보여야 되는 곳이 보이고, 후두가 저 융기도 보입니다. 요렇게 돼서 물렁뼈가 없고 다른 뼈들은 물렁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댄스라고 올라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껴져 있는 모양입니다. 1번이 경추 1번은 도넛처럼 생겼고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라고 제가 맨날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뇌시켰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최대 무기 근육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뇌 머리뼈, 얼굴뼈 또는 근막에서 시작돼서 머리뼈에 부착되는 근육들이다. 이 근육들은 길고 얇기 때문에 피부 근육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진짜 얇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상상 이상으로 얇아요. 피부를 움직여서 여러 가지 표정을 짓기 때문에 얼굴 표정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얼굴 표정 근육이라고 얘기할 만큼 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재미있어야 된다고 맨날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전두근, 알륜근, 추미근, 축두근, 구륜근, 비근, 교근, 협근, 하재근, 하순하재근, 광경근, 구륜근, 광대근, 그러니까 큰 광대근, 대관골근, 광대근입니다. 그래서 전두근에서 알륜근에서 광대근에서 구륜근에서 광경근으로 연결됩니다 라고 했고, 그 안에 측두근이 있습니다. 측두근이 있어서 교근과 측두근은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교근을 관리할 때는 항상 측두근을 먼저 풀고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근육. 자, 보시면
여기에 얼굴 표면의 근육에 대한 시작점, 정지점, 작용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모든 근육들을 설명을 하면서 안면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보시고, 그리고 기시정지는 크게 여러분들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얼굴에서는 너무 얇고 그러니 그냥 이름과 지배신경이 연관된 것 됐다. 그러나 교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구는 그 지배신경이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지배한다라는 그림까지 이해하시고 보면 됩니다. 머리와 목 부위의 관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너무 많이 하면 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딱딱 편한 부분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다 마칠 겁니다. 요거까지만 해서요. 광경근. 광경근은 폭이 넓은 피부 근육이다. 봉우리 둘째 갈비뼈 앞쪽에 가슴근막에서 시작해서 아래턱 입꼬리에 닿는다. 안면신경이 목까지 지배를 한다. 목빗근, 흉쇄 유돌근입니다. 복장뼈 자루 윗머리와 뼈, 장뼈, 빗장뼈 안쪽에 3분의 1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관자뼈 곡지 돌기에 닿는다. 양쪽이 동시에 작용하면 머리를 뒤로 당겨 얼굴을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흉쇄유돌근 기능이잖아요. 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목의 움직임에 관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부신경, 부신경이 지배한다. 목신경의 약간, 경신경총의 약간 일부도 받는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심부의 근육은 4종류가 있다. 종별, 근육별 있는 거, 닿는 거, 기시, 정지, 적용, 신경 지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책은요, 우리처럼 근육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 이복근, 이설근, 흉곽, 상근, 두장근, 경장근 하면서 신경의 뿌리와 기능과 작용과 붙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읽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해부생략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행복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또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